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출석 체크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네, 약간 좀 약간의 버벅임이 있네요. 우리가 B반 최원빈 학생부터 시작하는데 이 반 같이 좀 해봅시다. 음, 네, 되도록이면 카메라도 좀 켜주시고요. 네, 제가 이게 종종 이렇게 읽는 거 부탁했을 때 같이 읽어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7조 존인문화 전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존인문화라고 하는 데를 같이 해볼 텐데 잠깐만요. 아이고. 여러분들 혹시 음성이 잘 안 들린다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고요. 채팅도 되도록이면 지금 들어오자마자 학번 이름을 좀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셔야 제가 이걸로 출석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남겨주고 있는데 학번 이름 좀 남겨주세요. 비디오도 좀 켜주시고 들어온 다음에 오늘따라 노트북이 유난히 버벅여서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오랜만에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보시게 되면 존인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 무사계층이라고 하는 이 상위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이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요 밑에 있는 요 상인 계층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상공업이 발달을 하려면 농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업이 발달한 다음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상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먼저 이런 농지와 이런 시비법 이게 밭에 작물에게 거름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뭐 이런 퇴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축의 분뇨, 사람의 분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나 이런 것들과 섞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이 거름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오랜만에 또 하니까 잠깐 이게 출석 인원이 잘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명, 1명, 이제 막 들어오네요.
한 명 부족했는데, 네.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꼭 지금 다시 한번 자기가 이 메시지 남겼는지 확인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늦게 들어온 학생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 네, 그 이시영 학생이 맨 마지막에 이수연 학생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 같아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아, 서창엽 학생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상품 작물에 재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그 앞서서 배웠던 차 그리고 뭐 비단에 활용된 이게 작물은 아니죠. 비단이 그 이런 차나 아니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러니까 기호품 이런 뭐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런 이 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 되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막번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그 산틴구타이 제도 있잖아요. 즉 그 지방에 있었던 그 영주들이나 이런 하급 무사들 작은 이런 분들이 계속 오가는 과정에서 도로망도 닦이게 되고요. 그래서 오가는 와중에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귀성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할머니 댁이나 이런 친척 댁으로 방문할 때 대부분 이런 고속도로 들려서 크고 작은 이런 네, 여러 가지 음식을 먹거나 소비를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런 상공업이 함께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동업조합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존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요 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이분들이 가부키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풍속화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여러 색깔이고 목판화였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특유의 존인 문화라고 하는 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의 발전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서양에서 근대화 과정, 즉 젠틀이라고 하는 특히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타고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편입된 이런 분들이 그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성리학 체제를 이 어떻게 보면 에도 막고가 굉장히 이런 통제를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한 이게 관학으로 중시되었고 그렇지만 양명학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이런 현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18세기 후반에는 국학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배웠지만 실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이런 유교의 학풍이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학 이런 여러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 조선의 그런 문학,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후에 막부, 즉 무사 정권을 없애고 다시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 그래서 에도 시대의 무사들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병농분리라고 하는 예, 정책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조카마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도시의 조카마치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에도 시대의 난학이 발달한 까닭을 말해보자. 나가사키를 네덜란드에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일본도 이런 조공채권 관계에 한 명이 사라졌는데 오류가 생겨서 알겠습니다. 네. 홍예성 학생 갔다 오기로 하시고 어쨌든 지금 봤네요. 수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에도 막부의 다이묘 통제. 자, 막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무사정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네가 지방의 세력이다, 지방 무사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요 부분이 없었다면, 요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요거를 막부에 저항하는 것에 사용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들. 저항의 막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막부에서 시키는 이 행동을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에도 막부라는 게 잘 유지될 수밖에 없었죠. 이 지방의 번들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다이묘는 영지의 크기에 따라 준비해서 쇼군의 명령에 따라 싸움터에 나간다. 여기에 의무가 있었다. 에도 시대에는 260에서 70개의 다이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가법 제도라는 법령으로 새로 성 쌓는 것이 안 되며 성을 수리할 때는 그리고 또 다이묘끼리 혼인 관계를 맺을 때는 막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지키지 않으면 영지를 몰수하거나 삭감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되 그것에 맞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유를 부여하되 이렇게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 오늘 되게 마침에 이 서버가 좀 불안정한가 봐요, 여러분들. 혹시 늦게 들어오거나 나갔다 들어오게 됐다라면 그 상황들을 채팅으로 조금 남겨주세요. 뭐 오류 때문에 튕겼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출석 부상과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제가 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서창엽 학생 저희 2학년인데 네네네 2학년인데 지금 1학년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게 놀래가지고 저도 1학년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 1학년이 들어왔나 지금 출석부 한번 확인했으니까 한 번만 그거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산킨 고타이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가족은 에도의 인질로 머무르게 되고요. 1년 주기로 영지와 에도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수백 명을 데리고 계속 왔다 갔다 걸어야 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뭐랄까요, 그 경제적 이런 비용 지출이 필요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에서 오가는 비용, 왕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영지에서 드는 비용, 재정이 약화돼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봉건 체제이면서도 동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서 30%가 넘는 이 비용이 에도에서의 생활비와 이런 것들로 쓰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부에서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뭐뭐 있냐라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다이묘의 성 이외의 성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무가제법을 공포해서 여기서 공포라고 하는 게 함께 알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공유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삼킨 고타이 제도를 시행했다. 삼킨 고타이 제도. 그래서 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산킨 고타이 제도가 에도 시대의 경제와 교통,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색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게 교과를 통해서 얘기했었죠. 전국에 도로망이 정비됨. 그리고 또 발달도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런 산킹고타이에 대한 이런 행렬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조금 일반 평민들이 이렇게 구경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와 우리 지배층이 어디를 가는구나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갖추기도 하지만 뭐 이 주변 지역을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다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 잘 읽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명사, 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청시대의 각각의 제도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읽는 걸 한동안 안 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최현빈 학생 계신가요? 2반 어, 최현빈 학생
안 들어왔나? 한서원 학생? 한서원 학생이 여기 가 좀 읽어주세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박수환 학생, 네, 박수환 학생이 여기 좀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그러면 박수환 학생이 요것만 좀 읽어주세요. 네, 위에 건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요? 네, 여기 나 부분 좀 읽어주세요.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헤아려 정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 세 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 태어나는 인정으로부터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지정문제도가 되는 거고요. 네, 청나라 때 나온 거니까 네, 정세를 네, 거둘 필요가 없다. 이게 지정문제에 대한 거고, 요거 위에 건 제가 좀 읽을게요. 각 편의 토지와 요역을 모두 합치고 각 호의 네,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 네,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 네, 토지세와 요역을 할당하여 관청에 납부하도록 하라. 각종 잡단 부담은 모두 합쳐 한 가지 조목으로 하여서 네, 토지의 넓이에 따라 은으로 징수한다. 이걸 바로 예, 명나라 때 나왔던 일조 편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사식화지 예, 여기에서 나온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성조가 강희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네. 강희제라고 알려주면 지정헌제도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티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명칭과 그 제도가 시행된 왕조, 그래서 네, 명나라의 일조 편법이 되는 거고 청나라의 지정헌 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가에서 시행된 배경을 네,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자, 요 동그라미 2번의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강조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잠깐 올라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응? 위에서 안 나왔나? 제가 그러면 요거를 잠깐 조금 다시 한번 도표로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유럽이 지리상의 발견으로 여러분들 지금의 아메리카 지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도 중요한 요두 그러니까 중국이 중간에 있으면 1번과 2번 지역이 중요한 그러니까 유럽과 교역을 하면서 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유럽이 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아메리카에서도 은을 가져오고 일본에서도 은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는 차와 비단으로 이 은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등등 이런 기호식품을 팔아서 이런 은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런 은을 이걸 화폐로 쓰게 되면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폐가 계속 탄탄하게 이렇게 수량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화폐를 살 때 그 비용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농민들이. 그래서 농민들 또한 추가로 여러 가지 물건을 소비할 수 있었고 그런 소비들 때문에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나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 이런 구조로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청나라 그
일정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뭔가 은밀히 유통시키다 보니까 청나라로 그것 때문에 은의 뭔가 유입이 많아진 게 아니라 유출이 많아지게 되고 농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되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반식민지 상태와 이런 청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뒷부분의 얘기는 안 배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를 배우게 되면 다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과 함께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아시겠죠? 그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1조 편법이 이를 바탕으로 1조 편법이 전국으로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두세가 폐지되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화풍을 기요에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화풍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소재는 가부키 배우나 기생이 되게 되겠고요. 문화적 배경은 여러분들 조닌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문화적 배경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요 소재는 가부키 배우나 기생들이 되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우가 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추론해 보자.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일본 문화가 유럽에 전해졌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우키요에라고 하는 이런 그림 형식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수 제작물 만들기 뭐 해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좀 읽어 주시고요. 넘어가서 만두 뭐 이런 것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바쳤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서 대주제 마무리.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여러분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이제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 거의 전통시대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청나라가 망해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말기의 그 개화운동 그 부분부터는 다른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천천히 해보자면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여러 사상들이 유행을 했고요. 특히 이 법가 사상이 진나라에 영향을 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진나라는 9년제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에서는 호한 융합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수나라는 과거제와 대운하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육부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율령 체제라고 하는 표준화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삼성육부제도 그리고 경제적인 제도, 경제 및 세금 제도였던 균전제 그리고 균전제와 조용조 그리고 군사제도였던 부병제. 그래서 경제, 토지, 조세, 군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의 확립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 송나라는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걸 했고요. 이 문치주의 때문에 좀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마쿠라 막부가 어떻게 보면 이 무사가 성장하면서 생기게 됐고 근데 이 막부가 원의 침략 과정에서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로 남외의 어려움 때문에 명나라가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난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학문이 발달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난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극으로 실학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서학의 도입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의 도입 과정에서 이 조선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했던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일본 국학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56개의 이 공인된 민족이 공존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중국 자체가 굉장히 통일된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점차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56개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동아시아 지역을 조금 넘어가서 유럽 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발상지였던 인도 뭐 이런 기타 지역들이 우리의 이제 지금부터의 학습 내용이 된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요번 대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슬람의 등장, 그리고 확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도의 여러 왕조들의 성립과 발전, 이걸 개괄적으로 파악하겠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어떤 문화를, 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발전된 문명 국가가 있고, 이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이 유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동서교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동서교역에 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서아시아, 뭐 이슬람 요 계열의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다채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다 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연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의 성립부터 해서 다양한 이런 왕조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공부하실 때 한 가지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분반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이런 수능 기출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 한 명이 또 사라졌네. 도대체 이게 누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건 참. 여러분들 그 자기 그 반의 학생들이 저희가 이게 26명이어야 되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 좀 한 번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지금 없거든요. 지원빈, 원, 이성혁. 아쉽네요, 여러분들. 근데 고삼역 학생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거 오늘 분반 헷갈렸나 보네. 아, 오늘 수요일 1교시인데? 고삼역 학생 들어와 있었네. 저도 이준수 학생 없고, 있고, 정수교, 김용범. 김민서 학생이 없는 것 같아. 김민서 있네? 있고. 김민서 학생이 없네. 신은서 학생 좀 한번 좀 불러주세요. 같은 10반 학생들. 맞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안 남기신 친구들은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라 하면, 예를 들어, 뭐, 이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근데 요 시기에 뭐 중국에서 있었다니, 요 시기에 뭐 다른 지역에서 있었다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동서교역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서아시아 통일, 네.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역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를 앞세워 서아시아 세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일한 다음에 역전제라고 하는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래서 전국을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 니네베의 왕궁에는 각지에서 파견한 여러 학자들이 수집해온 여러 가지 많은 문서들이 같이 수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정비가 됐었고요. 그래서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그런 이런 고대 문화나 이 문화들이 대부분 영토를 확장하고 확장한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확장한 지역의 그런 통치와 여러 가지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학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그 지역이나 이런 나라의 통치에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사람들끼리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피정복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내기는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그래서 이런 반란 때문에 곧 멸망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진나라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분열을 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세계의 문명의 시작 부분에서 배웠던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뭐 페니키아, 수메르, 이집트,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저희가 개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시리아 왕이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세운 문자판. 그래서 네. 어, 나는 그들의 조상과 옛 왕의 모든 을 짓밟고 이게 그냥 이제 부관참시한 거죠, 여러분들. 무서운 시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요 순서를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의 통일, 그리고 분열, 그다음에 다시 통일한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런 페르시아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다리우스 몇 세라고 하는 이런 그 왕의 명칭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요 시기를 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요 넓은 지역을 건설했다. 그리고 감찰관을 보냈다. 감찰관을 보내고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와 역참지를 정비했다. 경이라고 강화시켰다. 그래서 요걸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는 피정복민을 강력하게 통치했던 반면에 이 페르시아에서는 피정복민을 관용을 베풀었다. 종교가 달라도 어떻게 보면 용납해주고 공납을 징수하는 대신 신앙도 존중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통치하는 그 민족의 이런 무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년간 이 통일을 유지했고요. 그렇지만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지방 총독들의 반란이 일으켜지면서 결국 약해지게 되고요.
그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황제라고 불리우는 요 사람들의 그런 그 동방 원정, 즉 이 동쪽으로의 원정 과정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경에 멸망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용 정책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조로아스터와 왕의 권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잘 남겨주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게 수업이 바뀌는 관계로 되게 좀 자, 신은수 학생, 제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인지는 되거든요. 일어나 있었다 하더라도 쉬는 시간입니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책상 및 개인 용품을 청결하게 닦아주세요. 신은수 학생. 이동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2m 이상 거리.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중으로 올릴 거예요. 이걸로 부족한 부분 학습해 주시고, 오늘은 수업이 바뀌어가지고, 이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니까 오늘 중으로 제가 올리는 요거를 학습하시고 학습 결손이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죠? 신영수 학생 메시지를 쳐주거나 뭐 대답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저도 다음 교시가 바로 수업이 있어서요. 실제 1학년 수업이 있어서 바로 이제 종료하고 나갈 텐데 제가 지금 올리는 거를 잘 학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